재판으로 넘어옵시다. 자, 여기는 바로 제도들이랑 그다음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행정제도 이 두 가지 보러 갑시다. 첫 번째 앞에 보시면 자, 중앙정치제도 기본적으로 무슨 제도입니까? 제도 명칭이 뭐예요? 이성도. 그렇지. 이성이 뭐랑 뭐야? 중서, 문화성, 상소성. 그렇지. 이성과 육부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육부. 이성 육부에 해당 안 되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어? 어색한 사이가 되는 어사대, 그리고 숫자 3, 4세는 회계기관 3, 4. 그 다음에 고려만의 중요한 기관? 중추원. 그것도 있네. 또? 고려만의 기관. 틀렸다. 중추원은 중국에도 있어. 고려만의 기관? 병마. 그렇지. 도병마사랑 또?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육부제도 누구 거 가지고 왔어? 한. 그리고 송나라 거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거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했다는 말은 왜 나오냐면 얘는 삼성이지만 우린 몇 성이니까? 이성이니까 각각 역할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은 뭐 하는 기구? 비서기구. 군사기물이라거나 왕의 명령 전달하는 비서기구, 알겠지? 네. 그러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거 아래 이거야. 왜? 내가 이게 왜 중요하댔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려의 독자적인. 그렇지. 중국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 도병마사의 기능이 뭡니까? 군사. 국방 문제와 군사 문제 이런 걸 논의하는 회의 기구예요. 식목도감은요. 제도 같은. 제도나거나 시행 규칙이라거나 이런 것들 정하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서, 문화성 중에 높은 사람 일부와 중추원 중에 높은 사람 일부가 이런 일이 필요할 때에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알겠지? 네. 자, 그다음 아래 내려가자. 지방행정은 별거 없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제 오도와 양계라는 거, 오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오도는 경기도 같은. 도덕이 되어라 이런 거야?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오도가 뭐예요? 이제 5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오도가 뭐야? 지방행정 구역인데 양계랑 뭐가 달라? 양계는 국경 지역이고 요도는? 그 내륙 지역. 그렇지. 일반 구역이 오도라면 양계는 뭐 하는 곳이다? 국경 지역이었다. 자, 일반적인 구역에는 뭐가 중요해? 그냥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인 안찰사를 보내었고, 양계라는 국경 지역에는 이게 국경이니까 싸우는 게 중요하죠?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병마사가 했다는 거. 그리고 주영과 속현의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개경, 서경, 동경, 남경 이런 친구들 삼경이라고 해서 수도처럼 중시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 향, 부곡소 이거 뭐 하는 데였지? 차별받는 애들이. 예를 들어 호재가 자꾸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럼 호재가 언젠가 나한테 찍힐 수도 있겠지? 물론 난 안 그러겠지만. 그럼 이 호재가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 그때 말대꾸 했지? 니네 나한테 앞으로 반성문 2장씩 써서 내. 너는 아침마다 계단 10바퀴 뛰고 와. 이런 식으로 벌을 받아요. 차별받는 구역이 이 향부곡소라는 특별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인데 자세한 설명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특수행정구역으로 군현 지역의 주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향 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의 주민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자, 호재야. 너가 향부곡소의 주민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 지금 방금 읽었잖아. 고달팠을 것 같아요. 고달팠을 것 같아. 왜? 남들보다 많은 세금 내고 차별받는 지역이 이 향부곡소야, 알겠지? 이게 뭐라고?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알겠지? 기다리세요. 그러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가 있는데 이건 지방행정제도는 아니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관리등용과 급여제도 어렵지 않아요. 관리등용은 뭐랑 뭐가 있니? 음소. 음서랑 과거제. 또 급여제도는 전. 공음전. 전식과랑 공음전 기억나시죠? 네. 자, 과거제 누가 만든 어떤 제도죠? 과거제 누구 때 만들었어? 그렇지, 광종 때 만든 인재 등용 제도야. 자, 문관을 뽑는 제도가 따로 있고 기술관 뽑는 제도 따로 있고 그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승려 따로 있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따라 뽑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다르게 특별한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음서라는 제도입니다. 음서의 원칙이 뭐래요? 왕족 왕족과 공신의 공신의 후손 후손 물론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은 과거에 치지 않고 음소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자, 모든 높은 집안이 다 음서를 받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준혁이네 집안이 멋진 집안인데 지호라는 아들 레미가 유독 혼자 바보 같아. 그럼 얘 불쌍하잖아, 그치? 네. 얘 하나만 그래 과주자하고 꽂아 넣어주는 그런 제도가 음서인데, 대상이라는 거는 왕족이라거나 공신, 즉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라거나 또는 아니면 지금 오품 이상 높은 관리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냥 관직을 주는 제도가 음서 제도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이 끊여 안 끊여? 끊일 것 같은 위기가 오면은 음서로 관직에 올라가. 또 잘해. 또 끊일 것 같으면 음서로 올라가.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얘네가 모이고 모여서 귀족층을 이루는데 그 귀족층이 문벌이다. 알겠죠? 일단 마지막 우리 이 배워보자. 자, 퀴즈. 수조건이 뭔가요? 서울이요. 수조건이 뭔가요? 세금을 거둘 권리입니다. 세금을 거둘 권리. 자, 이만큼 땅에 사는 사람이 쌀가마니 이만큼 만들었을 때 이 땅에 대한 수조건이 있는 관리가 있다면 이 쌀을 이만큼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수조건이야. 얘네가 받는 땅들은 모두 수조건이 있어. 1번 전시과, 2번 공음전. 둘 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있는데요. 하나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전시과라는 제도는 죽고 나면 나라에 돌려주는 제도라는 거. 그렇지만 공음전은 돌려주지 세습이 가능하다. 세습이라는 거는 대에 따라 넘겨주고 넘겨준다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보면은 관리와 급여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이 사건들 위주로 볼 건데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 보고 봅시다. 이자겸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음서를 가지고 성장한 친구들인데 어떤 세력? 문벌. 그렇지, 문벌 세력. 이 문벌은 뭐 하다가 만들어진 세력이라고? 세습. 1번 과거 시험 보거나 음서제도 같은 걸로 어떻게 했어? 관직에 올라가. 2번 그 다음에 이 힘을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 해먹으려고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혼인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성장하는 게 이 문벌 세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특히 이 혼인이라는 걸 잘 이용한 게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자겸은 난을 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 두 가지를 겪는다고요? 1번 이거다.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권위가 추락한 사건이 생겨. 뭐야? 궁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공간이 궁궐이 불이 타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금나라가 야 니네 우리 임금님이라고 불러봐라 하고는 이 사대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묘청으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묘청의 주장을 봐보자. 얘 지금 뭐래? 서경 땅은 어디 사람이야? 서경. 근데 음양가가 좋은 명당. 이거 무슨 사상? 풍수지. 풍수지리 사상. 그 다음에 여기 옮겨 지내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천도. 이사 가자는 거야? 천도. 수도 천도하자는 거야.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금양복할 것입니다. 금나라랑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사대하지 말자는 거지, 그치? 여기 옆에 그려보자. 사실 이게 중요한데 묘청은 무슨 사상을 내세웠어? 풍수지. 그리고 금정벌할 걸 주장했어. 근데 그 반대되는 세력이 있어. 즉 서경을 이렇게 개경이라고 생각한 개경 세력. 알겠지? 얘네는 뭘 주장했느냐? 무슨 이념? 유교 이념. 그리고 금나라가 지금 송을 남쪽으로 보낼 만큼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서 사대에서 안정 중시해야겠다. 둘이 완전 정반대되는 거 보이세요? 네. 이 주장을 위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 난 진행 과정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자. 마지막 빨리빨리 끝내자. 자, 무신정변 발생 배경과 배경이 뭐야? 무신들이 차별당했어요. 그렇지, 차별받은 게 배경이야. 잘가 영희나 오재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다음 마지막 정치기구 변화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얘네는 어쩌다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반란이 이렇게 되었는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보이십니까? 네. 네. 차별 넘버 1. 하급 군인들 토지를 어떻게 했다? 못 받았다. 월급을 늦게 주는 거야. 이거 말이 돼? 나 월급 일주일 밀리면은 교육청을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알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공사에 자꾸 동원이 돼. 내가 하는 일은 싸우는 일인데 자꾸 온갖 힘든 공사만 무리시켜. 세 번째, 그 다음에 무신들을 무시해. 와 이건 이거 맞아? 이건 아니죠. 아, 누구나 소중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공무원들인데 쟤네가 뭐라고 우리를 무시해. 개빡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배경이 되어서 결국 이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게 여기 있는 봐봐. 뭐라고? 무신집권자와 지배기구. 지배기구가 뭐야? 이게 지배기구야. 자, 처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얘네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 중에 야 얘가 했더니 제가 무시하고 지가 바꿨다. 그 다음 또 얘가 했더니 또 제가 바꾸다. 이거 과정 기억나? 네. 그 과정에 있던 일이야. 이때는 제가 뭘 했습니까? 원래 있던 군인들이 회의하던 기구였던 중방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원래 만나던 데 있지? 거기서 결정하자. 여기서 결정했어. 근데 이게 최신의 집안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최충원이 나라를 좀 교정해보려고 했다 했지. 교정도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충원의 집안이 다 해먹는 시기가 왔어. 그 다음에 이 아들 최우한테 넘어간다 했지. 네. 최우는 최외우였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야야 막 부러진 거지. 정방서방 야별초. 이때 그래서 교정도감에 플러스 알파로 뭘 만드느냐? 정방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관직을 줄지를 결정하는 거야. 자, 위지호는 반당고기를 잘 읽으니까 언론에 배치하자. 저 최준혁은 수업 시간에 잘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그 나는 외교관에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태현이 줄까? 태현이는 수업 시간에 헛소리 많이 하니까 헛소리 안 하. 태현이는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감옥에 보내가지고 감옥을 관리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할지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지배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행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 사실 어려워요. 찍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긴 하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공부하면 어차피 기말고사도 보게 되고 서술형 평가도 보게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수행 만점 받읍시다. 알겠죠? 박수! 와.